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의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 결합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이기에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 커플들은 이제는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언어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 등은 동성 커플이 합법 영역에서 보호받을 길을 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가 명시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피부양자 범위를 법률상 가족보다 넓게 해석하며 성적 지향으로 차별 대우해선 안 된다고 본 건데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은 수급자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최소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다른 권리 획득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생활 공동체 측면에서 남녀 사실혼 집단과 동성 결합 집단이 동일하다고 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에 준해서 사회보장 혜택은 주는 게 맞아. 안 주면 이건 차별로 볼 수 있어. 복지나 재산 관련 권리 분쟁 시 아직은 일일이 소송을 통해야 하지만 대응 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입법에 열쇠를 쥔 국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 가구가 기존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동반자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헌법 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예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국민이 가지는 어떤 기본권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로 법이 규정돼 있다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 문화 축제에선 보수 종교 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시위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에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군사법원이 어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사생활의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반발하는 항의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종교계 등의 거센 항의로 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됐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 개신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세상이라며 제작한 영상입니다. 교인들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자 인권센터 직원이 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의 설교를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합니다. 교회 설교가 차별금지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나 거리 선교를 금지하는 내용이 여기 있을까요? 법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은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 등 4가지 영역입니다.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으로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소아성애에 수간까지 허용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왜곡 정보들, 맘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해선 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엇을 가르치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소아성애는 성범죄로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모두가 이 법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 법이 싫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 아니면 이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좀 유통이 되고 있어요. SBS 김도균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서울 용산역 근처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열린 차별금지요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소수자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용산역에서부터 이곳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애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집회에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주최 측 손을 들어주면서 집무실 앞을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주최 측이 신속히 집회를 진행해 갈등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은 이번 집회에 국한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또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과 집회자들 사이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건데 집회 시위가 계속되면 조금 염려가 돼요. 주민으로서 시끄럽고 좀 정신없는 게 가장 걱정이 되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를 계속 막겠다는 건 자의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곳곳이 무지개 깃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에 1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맞은편에선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세는 죄악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이번 퀴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무대에 올라 지지 발언까지 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부임 전부터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가 외교관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외교관으로 지목해야죠. 이력을 보면 동아시아대에서 아시아대에서 한 번도 고민해본 적도 없고 대북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보수 단체들은 성 정체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동성애자인 주한 미 대사는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국내의 차별적 분위기 탓인지 노르웨이와 영국, 독일 등 11개국 대사들도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